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가 바로 졸업 시즌입니다만 이 졸업 분위기는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졸업식장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은 물론 이 과사무실에 있는 졸업장도 각자 시간 날 때 찾아가는 그런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됐기 때문인데요. 물론 졸업식 풍경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사은회라는 이름으로 졸업 예정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이런 사은회는 거의 자취에 감췄습니다. 교수들 입장에서 취업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해줄 수가 없는 처지에서 학생들의 감사를 받을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취업난의 일상화는 그동안 우리 대학들이 가져왔던, 아니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많은 부분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은 없고 하지만 지켜보자니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졸업식이 언제 다시금 예전의 축하 자리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 언론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죠. 예. 법꾸라지 이런 예. 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그 법꾸라지가 됐습니다. 오민석 그 서울중앙지법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예. 이제 오늘 새벽 1시 10분경에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예. 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그 소명의 정도,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그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직무유기 그리고 그 직권남용 혐의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판단을 한 셈인데요. 이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잘 몰랐다. 민정수석으로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이런 이제 항변이,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그 직무유기 혐의였죠. 또 이제 인사 개입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항변이 이제 먹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으로서는 그 특검 수사 기간이 그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쉬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 쪽의 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직무유기가 제일 이게 좀 애매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직무유기인지 경계를 좀 짓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됐어요. 자,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좀 긴장 관계로 지금 들어갔는데 어제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다시 한번 북한의 태도를 아주 그냥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네,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 그 라짐 라작 그 말레이시아 총리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말레이시아 그 경찰의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그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 양국의 그 공동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던 이 강철 북한 대사의 그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무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직설적인 비판이죠. 이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그 경찰은 그 독립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 사건을 그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모든 관료국이 그 공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진실을 찾는데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이 누르이삼 그 압둘라 말레이시아 그 보건총괄국장이 이제 그 부검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상의 흔적도 또 그 천공, 즉 바늘 주사 자국의 흔적도 그리고 심장마비의
흔적도 없다. 예, 심장마비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사인이 뭐냐 네. 하는데 아직 그 독극물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제 사인 규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사건이 좀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런 그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들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어제 그 개만솔지 말하자면 입국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오보 가능성이 좀 커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개만솔의 맞은 말레이시아 입국 아직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단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죠. 근데 김정남이 아들이 또 하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북한의 그렇죠. 첫째 네, 분하고 맞습니다. 아들. 네. 근데 그 아들은 왜 이렇게 뭐 이름도 안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한솔이 둘째 부인 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은 이제 그 중국에 있다고 하죠. 중국에 베이징에 있다고 하는데 아주 조용히 좀 머물고 있다고 그런 하고요. 모양이에요. 예. 자, 근데 김정남은 뭐 과거에는 그 곳곳에 부인을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이 집 식구들이 다 그런 모양이죠. 자, 어제 정치권 이슈에 따라서 각기 달리 헤쳐모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야사당이 의견을 같이 했고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이제 3당 순혈 조합 이루어졌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나는 단어인데. 예. 정치권의 그 이합집산이 좀 복잡하죠. 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그리고 그 바른정당 이 정의당 그 사당 대표 오전에 그 회동을 갖고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까지였죠. 이제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3일 그러니까 그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특검법 수사기간 연장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나 어제 황교안 대행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단 묵살하고 넘어간 셈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야사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는데 직권 상정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퀴를 쥐고 있는 그 정석인 국회의장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섭단체들이 그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그렇다면 그 직권 상정 요건은 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국민들이 잘한다.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 대답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제 또 다른 그 3당의 조합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그 원내대표들이 어제 이제 회동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이런데 그 뜻을 모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대선 전에 개헌을 좀 추진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저걸 얘기를 하는지 지금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른바 선심 발언에 대해서 어제 사과했네요. 네, 자신의 진심이라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그 파장이 좀 너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수습적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것 같죠. 그러나 안희정 지사의 그 도대체 정치적인 지향이 뭐냐? 네. 일관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대연정이나 통합 이런 행보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그 정체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어제 그 서울 중구 그 대한상공회에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에 제가 든 이해가 그 적절치 못해서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떨궜다고 하죠. 근데 이 선심 발언에 이어서 지금 분노 발언에 대한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네. 이 선심 발언이나 분노 발언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소모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죠. 네. 네. 이게 뭐 여기서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 때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네. 아무튼 이제 안희정 지사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일종의 뭐 신경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 분노와 뭐 사랑의 뭐 대화법이랄까요? 아니면 뭐 견증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지난 20일이었죠. 그 안 지사 말에는 그 분노가 빠져 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안희정 지사, 네, 지도자의 그 분노는 그 단어 하나만 써도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나느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다시 어제 그것은 네,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불의에 대한 것이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어떻게 그 정의를 바로 세우겠는가. 이렇게 다시 그 안 지사를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안 지사 이제 어제 그 선의 발언에 대해서 그 상처받은 이들에게 그 사과한다면서도 이 분노는 정의의 그 출발점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정의의 완결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다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그 보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그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자, 이제 안지사와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이제 그 대선 주자인데요. 어제 그 국회에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민주당 경선 후보 간의 그 토론 기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 멀리 그 정치장 안에서 그 쇼윈도를 보여주고 학예 발표회처럼 그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읽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를 수 없다. 이러면서 그 토론의 개최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분노. 지금 분노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정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취직이 안 돼서 젊은이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의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한데 일단 눈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부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좀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이 사임하되 사법적 처분 경감해 주자는 정치권의 제안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어제는 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 사법적으로 그 탄핵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동시에 좀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진 하야시의 그 정치적인 사면을 이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많은 언론에서 일단 그 정치적인 해법을 그 촉구하는 소리가 많고 또 그 탄핵 심판의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의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 하야 후 정치적인 사면 제안을 한 셈인데 자, 이 같은 시나리오가 그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이제 주목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뒤에 1부와 2부에 걸쳐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서 여야 대치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뉴스 브리핑 백병규 평론가께서 전해드렸죠. 야사당은 황교안 대행의 빠른 연장 승인을 요구하고 거부할 때에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협박이자 전형적인 대선용 정치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쪽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들어볼까요?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 안 해주면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입장. 예? 이게 그러니까 28일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때 가서 황교안 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일 꼭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특검은 28일까지지만은 특검법에 따르면 3일 전에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5일 날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 전에 특검법조차도 저는 위반하면서 그 전에 의사표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23일 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이 특검 연장 요구하는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대선용 정치 공세죠. 그래서 특검이 연장 여부를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란 말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야당이 특검 기간 연장법을 발의한 게 2월 6일입니다. 근데 특검이 좀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게 2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의사를 밝히기 전에 벌써 야당은 그 특검 기간 연장법을 내놓은 거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 특검으로 대선용 정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야가 합의 없이 지금 국회 특검법을 날치기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의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 대표님도 결국은 이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연장하고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뭐 의회 독재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 그 얘기는 야사당이 강행을 하면 자유한국당 도움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글쎄요, 날치기라는 것이 어떤 짓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번 국회가 환노위 사건으로 해서 잠시 보이콧 됐다가, 네.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합의문에도 분명히 이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여야 간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이런 합의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을 하려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합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동을 취해서 날치기를 하든지 또 의장의 직권상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도 있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직권상정이야 뭐 국가 긴급 상황이나 뭐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 가능한 것으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개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수적으로 처리를 할 수 글쎄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제가 말하는 의회 독재 아닙니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여야 간 간사 간의 합의 또 여야 간의 합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 이 법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권성동 법사위원장 자신도 여야 간에 합의 없는 특검법 연장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행이 그러면은 25일 전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5일 전이 아니라 3일 전에 3일 그렇죠. 전까지 밝히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3일 전에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밝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일 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우택 대표 개인적으로 볼 때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를 하다 보면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조금 더 수사를 할 필요도 있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고 또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의 여부에 따라서요. 따라서 이런 특검 연장 의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냥 검찰로 다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또 특검이라는 것이 무한정 무제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줄기는 지금 거의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특수한 사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는 게 좋겠다 하는 점을 저는 필요성 여부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검의 연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정우택 대표께서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나왔을 때는 특검 연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검찰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사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바로 이 표현인데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하기 전에 이미 언급을 제가 수차례 방송이나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사법적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12월 탄핵 전에도 제가 수차례 했고요. 또 제가 보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어떤 결정이 나도 국론 분열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저께 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또 비슷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하야라고 할까요? 사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의 헌재의 그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하고 이런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이런 의사 전달은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벌써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보도라는 것은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도 있죠. 미국의 사례요? 예. 네, 미국의 닉슨 사례가 있죠.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하야를 하고 사법 처리는 안 했죠. 그건 사면을 했죠. 네, 소위 말하는 그렇죠. 사면을 했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사임하고 뒤에 소위 특별 사면을 했지요. 네. 자, 근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단 청와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치권끼리 이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호영 대표도 걱정이 있어서 예. 이 문제에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은 현재는 입장이 강하게 견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탄핵으로 결국 치달아서 소위 여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국론 분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거 걱정되면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양쪽, 촛불, 태극기 양쪽 집회에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가는 그런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 나가시는 건 좋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연단에 서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고 소위 광장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그런 뜻으로 나가신 거는 나간 분들은 그런 뜻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선동의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어떤 정파가 나가서 자유스럽게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집회하는 것을 어떤 선동의 형태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홍준표 경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또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 아직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지사 영입하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소속 대권 주자들이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까 예. 이 다른 정당 소속도 말이 좋아서 영입이지 또 빼가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될 구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저는 한국당에 지금 잘 있는 사람을 왜 윙크를 하고 러브콜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홍 지사 자신도 정치적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당원권 정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당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 좀 기다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는 이런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니, 홍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선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정파에 속한 그런 후보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파는 아니지만 정당은 타고 나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자유한국당도. 예? 정치라는 게, 여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많은, 국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눈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은 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창밖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근데 눈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출근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7시 41분 48초 지나고 있죠.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같이 눈이 올지 말지 모르는 날은 대중교통이 좋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주차장이 폐쇄되는데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인 오늘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아직은 차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좀 주의하실 구간은 있습니다. 먼저 내부순환로가 성산동 방향으로 기름과 정릉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조금 길게 처리 작업이 되면서 이 부근으로 아직은 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도 돌발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에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한강대교부터 속도 오르기가 어렵고요. 올림픽대로도 같은 방향으로 역시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5차로에 사고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서남 지역에서는 서부간선도로가 외곽으로 가는 길, 성산대교에서 철산교를 지나 금천교까지 긴 구간으로 답답하고요. 도심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 사이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향하는데 목동에서 하월곡동까지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앞서 여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야당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3당 중에 한 당이죠.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요새 여러 가지로 참 심란하고 바쁘시겠어요. 예? 예. 자, 근데요, 지금 이제 특검 개정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있는데, 특검 연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무슨 낯으로 이것을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이전에 전신인 새누리당 때에 여야 합의로 분명하게 70일, 본 수사 기간이 70일, 연장 30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봤던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목매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 헌법 정신이나 국민의 뜻에 목을 매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게 목을 매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행도 그 법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황교안 대행이 아직 원래 28일 날 가서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도 황 대행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국민의 혼란 또 정치적 소모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요, 바로 이제 황교안 대행인데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는 물론 국무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총리 탄핵에 관한 얘기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식의 논리에 바른정당도 동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비약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냉정해져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당초 목적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보수로 대변한다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재고하길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야말로 보수의 이름을 아무데나 이렇게 함부로 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저희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이기 때문에 버리고 나온 당입니다. 이런데 지금 어디에 보수의 가치를 거기에다 댑니까? 보수의 가치는 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풀어갈 수 없다.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데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잦은 하야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제가 어제 주호영 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여기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하야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요. 만에 하나 하야했을 경우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졌을 경우. 결정이, 예. 예,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극단적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하는 차원이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예. 근데 당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자진하야의 가능성보다도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는 보십니까? 저는 자진하야가 그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것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 연장을 주장한다. 근데 사실은 이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 정치적 사면을 많이 주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되는 경우엔 특검 연장과 이게 조금 아구가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결과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되던 아니면 자진하야가 되던 사법적 판단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선 탄핵 기각설, 인용설 지금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현재 광장에서는 촛불 대 깃발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선 주자들까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선동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일각에서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불복하자 하는 얘기까지들 나와요. 이런 그래요?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놓고는 저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참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해서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까지도 대선 말이죠. 있어요. 인용이 됐을 경우에. 참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나서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이제 직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우리 5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만일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선에서 엄청난 이 대선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되세요? 대선. 아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선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저한테 지금 문자가 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또 내용들도 끔찍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한쪽에서는요. 네. 근데 이게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없이 정부까지도 포함을 지금 황교안 대행 아닙니까? 비상체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가 황교안 대행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이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권으로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지지층에게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하는 작업을 저는 할 때라고 봅니다.
예, 대선 얘기 잠깐만 더 해보죠. 홍준표 지사 영입에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뭐 개별적으로 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분들이 영입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오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을 하실 예. 건데 다만 그 가까우신 분들이 예. 바른정당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예. 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말이에요. 그죠? 예. 개헌 어제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바른정당하고 쭉 만나가지고 개헌 하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개헌도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광장의 민심들의 에너지는 결국 대통령 문제를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한 이 체제의 문제점들을 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그것은 개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예. 자유한국당 세 당이 모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은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의지만 있으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을 하는 거예요.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개헌이 되는 거죠. 세 당이 모이면 3분의 2가 넘나요?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3분의 2가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이 더민주당이 121석인가요? 122석인가요? 그렇게 121석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문계 비노계도 좀 접촉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소위 말하는 비문계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의논을 하고 있죠. 오늘 김무성 전 대표하고 이렇게 쭉 만나시는 모양이던데요. 김종인 전 대표하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헌 얘기 하겠네요. 예. 또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만나시는 3분의 2 거니까요. 되면은 좀 빨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어수선하긴 어수선해요. 예. 참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